조선을 대표하는 성군 세종대왕, 그는 어떻게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세종의 업적을 기억합니다. 훈민정음, 과학기술, 음악, 천문학. 하지만 그가 그런 일에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세종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 배경에는 철저하게 피로 길을 닦은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태종 이방원. 왕이 되기 위해 형제를 죽이고 장인을 유배시키고 사위의 장인을 사약으로 보낸 사람, 그가 만든 무서운 질서 속에서 비로소 세종은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방원은 조선의 3대 왕입니다. 그러나 개국 공신 명단엔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아버지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면서 공신 명단을 3등급으로 나누었지만 그 어디에도 이방원의 이름은 없었죠. 왜였을까요? 이성계는 후궁인 신덕왕후 강씨가 낳은 막내 아들 이방석을 세자로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상 자신의 아들들을 버린 거나 다름없었죠. 게다가 신덕왕후의 세력을 등에 업은 정도전은 왕권 중심의 정치를 꿈꾸며 종친들의 사병을 없애고 권한을 줄이려 했습니다. 이방원은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398년 정도전과 남은이 병든 이성계를 핑계로 모든 왕자들을 궁으로 불러들이려 하자 이방원은 그것이 자신을 제거하려는 시도임을 직감하고 형 이방에 이방간과 함께 먼저 칼을 들었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난, 정도전, 남은, 조영규 등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실세들이 처형됐고 세자 이방석도 함께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방원은 그 공으로 자신과 형제들을 공신으로 만들지만 직접 왕이 되진 않습니다. 형 이방가를 왕으로 세워 정종으로 만들고 스스로는 권력의 실세가 됩니다. 하지만 2년 뒤 정종이 형 이방간에게 군권을 맡긴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방간은 반기를 들고 학포와 함께 이방원을 몰아내려 했지만 결국 패배하고 유배를 떠납니다. 이방원은 이때 비로소 왕위에 오릅니다. 조선의 3대 왕 태종. 하지만 그의 정치적 결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처가가 문제였습니다. 왕비 원경왕후 민씨, 그의 친정인 여흥 민씨 집안은 이미 많은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초남 민무구, 민무질, 민무율, 민무회, 이 네 형제는 왕자의 난 때도 이방원을 도왔고 막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죠. 하지만 태종은 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정종 시절 이들이 조준에게 인사청탁을 했다가 거절당하자 조준을 모함해 감옥에 가둔 사건. 태종은 이때부터 민씨 형제들이 언젠가 국사를 그르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민무구가 세종의 글씨를 보고 비꼬듯 반응했고 신극래라는 인물이 술에 취한 척하며 글씨를 찢자 태종은 그 행동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세종이 아닌 그 형 양녕대군을 왕으로 만들려 한다. 그리고 태종이 양의를 고려하던 시기 민무구가 왕자들 사이의 싸움을 예상하며 오히려 세자를 견제해야 한다는 말을 하자 태종은 결심합니다. 이제 천함들을 제거할 때가 됐다고 영의정 이화를 앞세워 탄핵 상소를 올리게 하고 민무구의 불경한 언행을 빌미로 삼아 민씨 형제들을 파면시키고 유배를 보냅니다. 하지만 신하들의 탄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주도로 귀양을 보냈고 2년 뒤 민무구 민무질 형제는 자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두 형제 민무율과 민무회도 6년 뒤 같은 길을 걷습니다. 그렇게 외척을 완전히 몰아낸 태종, 이제 아들에게 권력을 넘길 준비가 됐습니다. 하지만 세자 양녕은 그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기생을 궁으로 들이고 불륜을 저지르고 동궁에서 금지된 짐승을 기르고 정종의 기척까지 가까이 하며 국정을 농단했죠. 태종은 결국 모든 신하에게 상소를 명령한 뒤 세자 양녕을 폐위시키고 조용하고 성실했던 충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합니다. 그가 바로 세종대왕. 하지만 태종은 왕위만 넘긴 것이 아닙니다. 병권과 인사권, 즉 실권은 그대로 손에 쥐고 상황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던 1418년 겨울 세종이 왕이 되자 사람들은 세종의 장인 시몬 주변으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병조 고위 인사 강상인이 세종에게 국방보고를 한 것을 문제 삼아 시몬이 군권을 넘보았다는 무고 상소가 올라옵니다. 태종은 바로 시몬을 명나라에서 돌아오자마자 체포시키고 수원에서 사약을 내립니다. 그가 어떤 장인이든 누구의 외척이든 이방원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하나, 왕권에 위협이 되는 인물은 반드시 제거한다는 원칙. 이렇게 왕이 된 세종은 외척도 없고 형도 없고 장인의 그늘도 없는 상태에서 국정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훈민정음도 집현전도 과학기술과 천문학도 모두 이방원이 만든 철저한 질서 속에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태종 이방원, 그는 절대 따뜻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이라는 나라가 한 명의 왕이 온전히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구조를 만든 냉철한 설계자였습니다. 피로써 길을 만든 사람, 그 길 위에서 걸은 왕이 바로 세종대왕이었습니다.